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 알기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네, 이 시간에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손승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지은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예. 손승입니다. 자, 지금부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양구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그런 데로 뭐 20명, 40명까지 올라가다가 79명이 됐어요. 네, 79명입니다. 이게 79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요. 위축이 되잖아요, 일단. 네, 위축도 되고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여러 차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크게 참고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 이내일 것. 그렇지.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가 전체 환자의 5% 이내일 것. 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하면 충분히 우리 방역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만으로 예, 떨어졌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대폭 완화해서 생활수 거리두기로 5월 6일부터 전환을 했었고, 이제 고3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등교도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50명 이상으로 올라온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방역 지침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79명이 나와버렸고, 지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비율도 거의 7%를 넘어서 8%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다수의 방역 전문가들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건데, 이 쿠팡의 물류센터 확진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일단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당하고 보면은 거기가 취약 지역이었어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맞아. 아, 거기가 그랬었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랬었나 봐. 네, 노래방도 우리가 그랬고. 몰랐었는데. 네, 종교 시설, 뭐 그 노인 요양 보호 시설, 뭐 노래방, 클럽, 코인 네. 노래방. 코인 노래방, 그리고 콜센터. 근데 이번에 물류센터도 보니까 이게 신선 식품 혹은 신선 상품을 이렇게 보관하고 또 배송 준비하는 물류센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폐쇄되어 있는 시설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렇고, 그리고 다른 맞아요. 하나는 그 왜 화면에 보면 네, 그 쿠팡 물류센터 네. 어디 위 떨어진 데 이렇게 빌딩 같은 거 그렇습니다. 창고가 혼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들이 노동 강도가 세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거 잘 착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힘들면은 마스크를 또 착용하기 그쵸. 어려우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1초의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되는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가 방역 당국이 또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이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구내식당.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당연히 비말 전파에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 되었을 테고, 그것도 빨리 식사를 한 다음에 좀 쉬셔야 되잖아요. 네. 또 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수다도 떠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서 막 전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2시 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쿠팡 물류센터 이 파장으로 인해서 수도권 아닙니까 또 네. 2천만이 모여 살고 있는 데인데, 이게 다시 대규모로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닐까? 이게 가장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월 초에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었는데,
잡힐 듯 하면서도 N차 감염으로 네. 지금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못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태원이랑 지금 명확하게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네. 고리가 있긴 있는데 그 고리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 때문인지 지금 방역 당국이 확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발생한 것이 N차 감염일 때 네. 이태원 클럽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정확히는 아직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여부는 파악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꼭 원인인지는 아직 방역 당국이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한 달 만에 또 그만한 규모의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거 수습하는데 또 6월 내내 또 시간을 허비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가 또 그 불똥이 자칫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딱 넘어가면은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야라고 걱정 충분히 할 만합니다 지금. 네, 청취자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강 기자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코로나19 언제쯤 끝날까요?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끝납니다. 분명히 끝나긴 하는데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결국 백신이 나와야 끝나는 네, 걸까요? 백신이 나와야 끝나는데 이게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그냥 몇 달 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5달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11월 3일 자기네 나라 대통령 선거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백신 개발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치료약이랑 다르잖아요. 치료약은 아픈 사람한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챌린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료제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시민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투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은 안전성이 그렇죠. 최대 한도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약사에서 1차 임상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직 네. 갈 길이 멀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제약회사 사람들도 뭐 제약회사 사람들이야 당연히 빨리 백신 만들어가지고 투약하고 싶겠죠. 그런데도 올해 연말까지도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네. 자, 이 쿠팡 말고도 말이죠. 이 배달업체 마켓컬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는데 일부 소비자분들은 말이에요. 새벽에 이제 배달 오는 그 새벽 배송. 물건에서 상품. 네네. 네. 네. 혹시 거기에 감염되지 않을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려들 하고 네, 있잖아요. 우려들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과학 전문 기자 입장에서.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택배 상자 표면에 묻혀가지고 네. 얼마나 가는지를 실험실 환경에서 실제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인 실험실 환경에서 이제 검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일단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24시간 후에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 택배 상자 표면에 남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라는 거랑 충분히 감염시킬 만한 양이 남아 있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묻혔던 양의 절반 정도의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시간도 확인을 했더니 그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정도면 처음에 묻혀놨던 바이러스의 절반 정도가 사멸돼서 약간 감염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만 잔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바이러스가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그 새벽 배송하면 3시간, 4시간은 걸릴 것 아니에요. 예. 그 과정에서는 거의 없어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굳이 불안하시면은 택배 상자에서 물건 꺼낸 다음에 네. 손 깨끗이 씻자. 음. 네, 그러면 알겠어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 잠깐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요. 코로나19하고 실제로 이 병마하고 싸워서 거의 이제 퇴원이 결정되신 26살 20대 확진자 한 분을 전화로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정환 씨가 주인공인데요. 자, 이정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병상에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53일째 입원 중입니다.
퇴원은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언제 퇴원하세요? 지금 퇴원 관련돼서는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완전한 음성 판정을 아직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성 판정을 이틀 연속으로 2번 정도 받아야지 이제 퇴원이 가능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을 한 번 받았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음성 판정은 받은 적이 없어서 아직 퇴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몸 상태는 어떤 상태세요? 몸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요.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목이 간지러워서 가끔씩 기침하는 거 말고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병상 일지를 이제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승사자하고 10번 정도 하이파이브 한 것 같다. 자, 이 어느 정도 아파셨는지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줘 보실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살면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진짜 죽도록 아팠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통의 정도를 표현하자면 제가 살면서 가장 아팠고 특히 이제 칼레트라의 부작용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네, 진짜 핸드폰 하나 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힘도 없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아픔이 저희가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 중에 칼레트라 말씀을 하셨어요. 약물이죠. 칼레트라를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팠던 1주차, 2주차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가 하나도 없어서 그거에 대한 대체 치료제인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약 2주 동안 복용했었습니다. 네, 그게 에이즈 치료제가 이제 칼레트라인데 어떻게 아픈 건지 좀 많은 청취자분들에도 경각심 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 여쭤볼게요. 감기, 몸살, 독감 전에 한번 걸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감기 한 번 정도는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증상이 기침 나오고 고열 나오고 기침하고 이런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아주 감기, 몸살 그거하고 어떤 거 같아요? 그거는 진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기침하고 몸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열로 인해서 저는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던 게 무엇보다 더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간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39도까지 올랐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차츰 이제 열이 내렸습니다.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이제 1주차, 2주차 때는 칼레트라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칼레트라를 복용하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구역질이 나오거나 아니면 토를 하게 돼서 몸 자체가 식사를 잘 못 받아들여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칼레트라의 부작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을 몸이 흡수해서 소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칼레트라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소변을 거의 보지 못했고 배변으로 그냥 물이 다 나가버렸어요. 네, 이정환 씨 그런데 지금 20대 상당수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 혹은 감기 같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환 씨도 전에는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과거의 저를 변성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과거에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저도 젊고 건강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젊고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 걸린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주말에 클럽이나 이런데 많이들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런 20대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같은 20대로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좀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영향으로 요즘 물류센터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 30대 여러분들께 20대 코로나 확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순간에 이제 쾌락이나
뭐 즐거움 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목숨의 위협을 빠질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모든 분들께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개개인의 방역에 다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끝으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처음 감염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환학생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월달에 유럽에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터키가 셧다운을 한다 해서 귀국하다가 귀국형 비행기나 아니면 경유지나 이스탄불 공항 셋 중 하나에서 감염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모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환 씨 오늘 아프신데 퇴원은 결정은 아직 안 되신 상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전화 이렇게 힘드신데도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쾌유하길 좀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로 코로나19 병상일지를 공개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20대 청년 이정환 씨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 어떤 인터뷰하고 나서 무슨 생각 같은 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진짜 환자분하고 이야기 들어본 건 저는 처음이거든요. 손승희 아나운서. 저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인데 네. 그런데 생각보다도 이제 훨씬 좀 심하게 앓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좀 놀라고 또 칼레트라 부작용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뭐 진짜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알아보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자신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 이정환 씨가 말씀할 때 저 아까 울컥했는데 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가족이나 혹은 본인의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저 너무나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애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환자분들 인터뷰했을 때 이정환 씨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나요? 네, 그분은 심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오. 네, 생활치료센터에서 조금 가볍게 앓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젊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정환 씨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정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퇴원 결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전화라도 맞습니다. 인터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퇴원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퇴원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그냥 쾌차하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50 며칠이지 53일이라면 너무나 그러니까요. 답답하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는 이 기자 코로나19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저와 아주 같은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감염자분 인터뷰는 경각심 주기에 충분했네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아까 이정환 씨 네. 정말 그 정도 아프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아주 심한 감기 몸살. 근육통. 네. 그쵸. 네. 근데 그 정도보다 어떠할까 그랬더니 휴대폰 들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온몸이 아프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뭔가 이 약 치료를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그대로 소변도 못 보는 상태에 이르렀고 저는 그 저승사자랑 10번 정도 그러니까요. 하이파이브 했다라는 표현이 네. 너무나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저 어느 정도인지. 네. 그것도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26살 이제 20대 중반이신 분인데 야 그럴 수가 있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다시 한번 이정환 씨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자, 강양구 기자. 어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2차 등교 첫날이었잖아요. 네. 이제 오늘 79명 또 생기고 이 사태가 점점 심해지면 이 등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으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상징이 개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까? 네. 그래서 등교를 하긴 했는데 처음 고3이 등교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교육당국은 뭐 올해 이제 교육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12월 3일 입시도 있고 등등등 때문에 이제 일단은 계획한 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전면 등교 금지로.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플랜 B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랜 B. 왜냐하면 12월 3일 수능 시험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재수생과 비교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12월 3일이면 또 독감 유행 시즌이랑 한겨울이니까. 예, 코로나19가 그때까지 잡히지 않으면 코로나19까지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부 학교 혹은 일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형평성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거 플랜 B, 뭐 플랜 C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학사 일정이나 혹은 12월 3일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플랜 B라고 그러면은 뭐 염두에 두고 뭐 계시나요?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이제 교육행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수능 시험을 좀 미룬다든지 하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등교 수업을 어쨌든 지금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진행 중인데 학교에서의 방역 수칙 중에 그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써야 해요. 네. 에어컨 사용 지침이 다시 발표가 됐는데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고 선풍기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에어컨의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세기를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창문을 닫고 사용한다는 것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역 지침이 마련이 된 게 만약에 혹시 증상이 있는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비말이 날리면 그 비말이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밀폐된 실내에서 전파될 가능성 때문에 이런 에어컨 지침이나 선풍기 지침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교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부 교실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를 맞아요. 했어요. 저도 봤어요. 네, 디귿자 형태 이렇게 네, 생긴 거. 그렇습니다.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를 했고 또 마스크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수업 시간에 네.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위까지 참으라고 하면 도저히 이건 정상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이제 그래서 에어컨을 켜도 한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 정도 환기시키는 정도라면은 충분히 에어컨을 통한 비말 전파가 막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도 과하게 걱정하다 보니까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까지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강 기자가 뭐 수능 연기해야 될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사실상 엄청 어려운 얘기일 것 그렇죠. 같고. 네. 반발하는 사람들도 세바스찬 김님께서도 강양구 기자님 다 좋은데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집에서 학원 다니는 게 더 위험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제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지금 우리들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는 K 방역의 국가입니다. 우리 방역 당국을 믿고 갑시다. 이명웅 씨 노래 들어봤습니다. 0216님께서 일고라버니 감사합니다. 이명웅 목소리 들려주셔서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명웅 씨 혹시 팬클럽 아니세요? 영웅 시대죠, 영웅 시대. 제가 다 알아요. 이명웅 씨가 작년에 금요일 날 하는 힘든 싱어 강화도에서 이 영웅 시대가요 두 분 말이에요. 이명웅 씨 팬클럽 회원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몇만 명. 오늘 스코어 몇십만 명 같은데. 아, 9만 9만 2천 명이요. 아, 오. 826명. 제가 매일 이제 4명 갖고 다녀요. 10만 명 넘겠네. 그렇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저 최일구예요. 저기 작년 12월 달에도 저 여기 TBS에서
공연도 했었고 그때 저 사회도 봤잖아요. 아주 잘 부탁드릴게요. 예. 허리케인 라디오 좀 잊지 말아달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한 가지 희소식 좀 하나 전해드리면요. 지금 저 김경래 PD가 미스터 트롯 진선미 있잖아요. 세 분 네. 출연을 좀 조율하고 있거든요. 오, 허라에. 예,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가 없습니다. 어머, 구경 와야겠어요. 좋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죠? 진선미 누구예요? 뭐 이명웅 씨, 네. 그리고 영탁 씨 자주 오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찬원 씨. 그렇습니다. 네. 이 세 분입니다. 예. 자,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 예. 아유, 게시판에다가 많이 좀 써주세요. 최일구 허리케인 출연하게 되면. 기대됩니다. 자, 강영 기자. 네. 그 이제 한 8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네. 중앙대책본부가 어제 그 어린이 괴질 그 해외 13개 나라에서 번지고 있다는 어린이 괴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 입 있는 데라든가 손 있는 데 울긋불긋해지고 그러는 거 그런 걸 보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2명의 어린이가 네. 비슷하게 뭐 보고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다행히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원인을 면역 과잉으로 추정을 했어요. 면역 과잉. 그러니까 이제 공식 명칭은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네.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의 장기 여러 곳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 염증 반응이 효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발진이라든지 뭐 눈 충혈이라든지 포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게 면역 과잉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의 관계를 주목하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면역계가. 이제 도둑님이 들어왔어 우리 네, 몸에. 면역계가 작동을 하는데 못 들어게 막 막는 면역 근데 체계. 그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면역계가 너무나 과잉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면역이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면역계 균형이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만 타깃해가지고 면역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예, 그렇게 작동한 면역계가 우리 몸의 정상 장기의 세포들까지도 막 공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 내 몸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네. 그 도둑놈만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 성숙되지가 않아서 네. 여러 장기로 막 퍼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 장기를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나 혹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과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 어린이 괴질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뭐 병리학 쪽에서 네, 방역당국에서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현재 시간으로 27일 0명이라고 들었어요. 뭐 종식은 아니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 아, 진짜 좀 부러운데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0명이 있었어요. 아, 언제? 우리나라도 그 확진 환자 수가 0명인 때가 있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시작해서 올 때 지금까지 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확진 환자가. 0명이 있었어요? 0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요? 4월 말 5월 초 어느 순간에 0명이었었어요. 4월 말에서 5월 초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어쩌면은 기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만 더 고통을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밀어붙였었다면은 이게 완전히 종식이 되려면 하루 이틀 0명이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한 달 정도 0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 그래야 이제 완전히 종식을 선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만 0명 나와도 그건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되고 거기서 차단이 되면은 유행이 종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루 정도는 있었다. 네, 근데 있었습니다. 하루 가지고는 뭐 유의미한 게 아니다. 유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또 잘 또 노력을 하면 네. 약간 고통을 참아야 되겠지만 하면은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진짜 잘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뭐 듭니다. 뉴질랜드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0명이지만 이것도 뉴질랜드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지켜봐야 되죠. 뉴질랜드도 완전히 종식을 선언하려면 지금 뉴질랜드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종식을 선언한 상태예요. 네. 예, 국가적으로 종식을 선언한 상태인데 사실 제대로 된 종식이라면 이렇게 0명으로 나오는 게 잠복기의 2배.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나와야 진짜 바이러스 청정적으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마스크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오는데 KF 마스크 대신에 이제 덴탈 마스크
이게 더 괜찮다 이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저는 일관되게 비말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만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날씨가 좀 추울 때는 그냥 방한용 면 마스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숨쉬기 좋은 마스크가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비말 전파를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 충분히 가능하고 갑자기 가지고 덴탈 오셨네요. 마스크 꺼내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강 기자 말 듣고 면 마스크 있잖아요. KF 전 답답해가지고 네. 겨울에는 면 마스크 빨아서 썼거든요. 네. 근데 이 덴탈 마스크인데 파란색인데 이거는 이건 빨아 근데 써도 일회용 돼요? 마스크가 아니라 빨아서 쓸 수가 없죠. 이건 하루 쓰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하루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인 건 맞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 3일 정도 본인이 청결만 유지한다면은 2, 3일 정도? 네, 쓰는 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럼 말려서 쓸까요? 이렇게 바람에? 햇빛에 말리는 게 햇빛에? 가장 좋고 오. 그리고 덴탈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지금 또 막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덴탈 마스크가 좀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좀 공급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 하나만 하고. 네, 1621님이요. 수고하십니다. 마스크를 다른 분 것을 약 10분 동안 사용했는데 오. 괜찮을까요? 아이고 왜 헷갈리셨나 그러셨어 보다 그래. 벗어둔 거. 아, 왜 그러셨을까? 아유, 괜찮은 건가요? 얘기해 어떻게? 주세요. 네. 얼마나 걱정하고 걱정되니까 계시는데. 아. 문자까지 질문하셨네. 네, 이제 그분이 건강하다면 네, 그분이 건강하다면 문제될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타인의 건강을 항상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신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으실 겁니다. 네, 괜찮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분 정체가 뭐예요? 의사세요? 라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네. 네. 한국 최고의 권위 있는 과학 전문 기자니까 강 기자의 말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강양 기자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